안녕하세요. 오늘이 몇 차례인지 까먹었다. 네, 오늘은 몰롱도 이어서 이제 쭉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시험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이 5월 13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발표가 됐죠. 그 바람에 애초에는 시험 범위를 1단원까지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날짜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시험 범위가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일단은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되면 알려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자, 오늘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했던 몰롱도를 이용해서 몰롱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 전에 몰롱도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용액의 제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0.1몰 농도의 수용액을 만들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수용액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 준비물부터 하나씩 보면 전자저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장갑, 실험 장갑 있고, 여기 앞에 보이는 종이가 보이시죠? 이게 종이가 여러 장 펴져 있는 거야. 작은 정사각형 종이인데 약포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약을 덜 때 저울에 직접 올릴 수 없으니까 약포지를 놓고 그 위에 놓는 용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약 있고요. 여기에 증류수 있고요. 그 다음 비커, 깔때기, 이 앞에는 약수저와 유리막대. 약수저는 시약을 덜어낼 때 사용을 하고, 유리막대는 녹여줄 때 사용을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부피 플라스크,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뭐 세척병, 점접병 뭐 이렇게 부르는 소량의 용액을 넣을 때 쓰는 기구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포지 지금 직접 그냥 올려놓거든. 근데 실제 실험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약포지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접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번 접는 거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접고 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올려놔요. 그럼 얘가 오목하게 가운데가 들어가죠. 그래서 시약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시약을 옮길 때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넣어주면 흘러내리지 않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포지는 그렇게 접는 거예요. 아참, 우리 등교하고 나면 수행평가로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책에도 하나하나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우리 책 46쪽에 있어요. 전자저울에다가 약포지를 올려놓고 선택한 물질을 0.1몰만큼 질량을 재서 측정을 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NaOH 0.1몰 농도 수용액을 만드는 거라서 NaOH의 화학식량이 얼마인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NaCl인가 보다. 네, NaCl이네요. NaCl이니까 화학식량이 58.5예요. 그거에 0.1몰에 해당하는 5.85g을 5.85g을 저울로 다는 거예요. 이 저울 달기 전에는 먼저 알죠? 약포지 놓고 여기에 보시면 0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0으로 테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0점을 한번 눌러주면 이 저울의 눈금이 다 000이 될 거야. 약포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약을 덜면 이제 시약의 무게만 측정이 되죠. 다음 비커에다가 증류수를 일정량 넣고요. 이러면 대략적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물질을 다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서 녹여줘요. 그래서 다 녹았다 하면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수용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용기들 중에서 부피를 정확하게 재는 용도의 용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부피 플라스크야. 여기 보시면 잠깐만,
글씨 보이는 화면이 잘 없는데, 얘는 다른 부피를 재는 용기와 다르게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여기쯤에 한 줄만 딱 그어 있어. 그리고 바깥쪽에 보면 1000ml라고 써 있거든. 딱 1000ml만 잴 수 있는 용기예요, 부피 플라스크는. 생긴 모양은 왜 이렇게 생겼겠니? 위쪽으로 갈수록 목이 좁아지죠. 우리가 눈금을 읽을 때 눈금에 정확하게 읽어야 했겠지만 사람 눈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때 지름이 좁아야지 그 높이 차에 의한 이 부피의 차이가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위쪽은 목이 좁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열대기 통해서 비커에 녹인 용액을 수용액을 다 부어주고, 그리고 비커를 헹궈야겠죠. 왜 헹궈? 이 용기 안에 남아있는 시료가 있을 테니까 이거를 몇 번 반복해요. 그 다음 마개를 닫고 흔들어서 용액이 그 안에서 골고루 섞이게, 이걸 꽉 채우고 나면 흔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있을 때 여러분 흔들어줘요. 다음 또 이제 깔때기를 놓고 증류수를 넣어서 표시선까지,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까지 증류수를 다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눈금에 가까이 왔다. 그때는 이제 식기병, 알겠죠? 점접병, 세척병 뭐 이렇게 부르는데, 걔를 이용해서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근데 넣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만, 메니스커스라고 들어봤어요? 메니스커스. 병 목이 있고 눈금 읽을 때, 물의 경우는 지금 수용액이니까 물은 이렇게 생기잖아. 이게 어떤 용기의 재질이냐 액체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유리병과 물의 경우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디를 읽어야 돼요? 여기를 읽어야 되죠. 여기를. 근데 이걸 내가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이겠지. 그래서 메니스커스를 읽을 때는 항상 선과 같은 높이에서 바라봐야 돼요. 눈이에요. 눈 같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밑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뒤에 과정이 더 남았으니까 마지막에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개를 막고 위아래로 다시 한번 여러 번 흔들어서 섞어줘요.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용액의 경우에 혼합되면서 부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물 500ml와 에탄올 500ml를 딱 섞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1L가 나오지 않아요. 혼합되면서 용액의 부피가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잘 흔들어 섞어준 다음에 부피를 다시 한번 맞춰야 돼요. 네, 그 과정이 좀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정리하는 내용 먼저 좀 한번 보고.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써볼게요. 우리 책 보세요. 책의 46쪽 보면 하나의 물질을 선택하라 했는데, 우리는 뭘로 해볼까요? 물질을 염화나트륨, 이거 했잖아 방금. 그럼 포도당 합시다. 포도당으로 선택을 하고, 포도당의 화학식 조사해서 써보시고요. 걔 화학식량 조사하고 0.1몰 농도로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해보세요. 멈추고 화면 멈추고 얼른 해보세요. 네, 다 하셨나요? 자, 포도당으로 했으면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
O6예요. 그럼 얘 화학식량은 탄소가 12고 수소가 1, 산소가 16이죠. 그럼 얼마니? 전체가 화학식량이 180이야. 얘를 1몰 해당하는 질량 어떻게 구해야 되죠? 180 포도당의 몰 질량 그램 퍼 몰. 얘는 1몰일 때 180g이니까 곱하기 0.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그러면 18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측정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실험을 하면 될 거예요. 아, 여기 보이죠? 여기 선 보여요? 부피 플라스크엔 이 선 하나만 딱 있어요. 아까 우리 NaCl 할 때는 0.1몰에 필요한 물질의 질량이 5.85g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포도당 같은 경우는 18g이죠. 물질마다 다른 까닭이 무엇일까요? 써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3에서 증류소를 비커로 여러 번 헹구는 이유 한번 써보시고요. 자, 멈추고 다 써보세요. 다 썼으면 같이 볼게요. 이유는 이거죠. 물질마다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그거에 해당하는 몰수가 다르듯이 반대로 동일한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도 달라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다 얘기했었지?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0.1몰 농도 수용액을 0.01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몰농도의 정의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몰농도의 정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몰농도란 뭐였어요? 뭐분의 뭐야?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양. 문제에서 원한 건 0.1몰 농도짜리를 0.01몰로 만들고 싶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0.1몰 농도라는 건 용액이 1리터일 때 그 안에 용질이 0.1몰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0.01몰은 용액이 1리터일 때 얘가 0.01몰만큼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용액을 갖고 있을 때 0.1몰이라는 몰수는 그대로 있어. 그럼 얘를 이 농도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용질이 0.1몰 있을 때는 용액의 부피가 얼마가 돼야지 0.01몰 농도가 나오겠니? 이게 10리터 있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이 값이 0.01몰 농도잖아요.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 계산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소금물 몇 퍼센트에 소금물 몇 퍼센트를 섞으면 또는 소금 몇 퍼센트에 소금을 몇 그램 더 넣으면 또는 소금물 몇 퍼센트에 물을 얼마 더 넣으면 그 농도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거든? 그때 불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소금물에 물을 더 넣었어.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죠.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0.1몰로 수용액을 0.01몰 농도로 만드는 방법은 물을 더 넣어서 부피가 처음에 10배가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리터 0.1몰 농도 수용액이었으면 거기에 물을 9리터를 넣어서 용액의 부피를 10리터로 만들면 되겠죠. 이게 희석이에요. 그러면 학습지로 와서 우리 학습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결을 해봅시다.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인데 먼저 보시면 용액에 물을 넣어 희석하거나 두 용액을 섞을 때 용액의 부피와 농도는 변하지만 용질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소금물의 소금, 용질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야. 정리해서 식으로 한번 써보면 몰 농도는 단위는 몰 퍼 리터로 표현할게요. 여기 곱하기 용액의 부피 리터 해주면 뭐가 나오겠니? 남는 건 용질의 양만 남죠. 용질 양만 남죠. 이 식 이거예요. 여기서 몰농도는 아니 아까 써놓은 거 있었지.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얘 곱하기 용액의 부피 해주는 거야. 그럼 지워지고 얘만 남죠. 용질의 양만. 0.1몰 농도짜리가 용액이 1리터가 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1몰이고 0.1몰 농도짜리가 0.5리터 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0.05몰이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얘가 그 얘기야. 근데 위에서 용질 전체의 양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M은 농도야. 곱하기 V. 첫 번째 농도 곱하기 첫 번째 부피. 우리 방금 했던 거 0.1몰 농도짜리가 1리터 있대. 는 여기서 구한 값이 뭐 나왔다 그랬어?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용질의 몰수 나오죠? 그럼 내가 물을 더 넣으면 얘의 부피가 농도가 바뀌겠죠? 그때 전체 부피. 이건 내가 물을 넣었을 때의 용액의 농도와 부피의 곱이야. 그래도 이 둘은 항상 같은 거죠. M1, V1은 M2, V2. 이 식을 우리가 쓸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0.5몰 농도짜리 A 수용액 500ml에 식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쓰면 돼. 0.5몰 농도 곱하기 리터로 써야 돼. 단위는 항상 0.5리터는 내가 두 번째 구하는 농도를 몰라요. 이걸 M2라고 놓을게요. 곱하기 500 있던 거에 500을 더 넣었어. 1리터. 그럼 M2는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하면 0.25몰 농도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여기 좀 옮겨 놓을게.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해봐. 얘 양 0.5몰 농도 곱하기 0.5리터 하면 0.25몰이에요. 내가 여기에 물을 500ml를 더 넣어서 1리터를 만들었어. 농도는 M2는 전체 용액의 부피 1리터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0.25몰 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밑에 문제 한번 계산해보세요. 멈추고. 자, 같이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0.5몰 농도 곱하기 A 수용액 500ml, 0.5L.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0.1몰 농도짜리가 또 있어. 곱하기 얘도 500ml야.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한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야 둘을 합친 전체 용액의 용질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 값은 새로 만들어진 애의 농도 몰라요. M3라고 할까요, 얘는?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얼마 됐어? 1리터 됐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어. 그럼 계산하면 이거 0.25, 이거 0.05. 따라서 M3는 0.3몰 농도. 됐나요?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농도에 환산할 건데 여기가 화원에서는 사실 빠져있긴 해요. 화투에서 다시 배울 건데 우리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서 마무리 할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